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내게는 아버님이 두렵고 또 두려운 분이십니다. 고개를 들어 아버님을 바라보면 아버님께서는 태산과도 같은 유혹으로 날 갈아먹고 서 계십니다. 난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난 아버님을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두렵고 두려운 뿐이지. 전하, 자식을 낳으라는 부모님의 꾸중 속에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운영궁으로 아버님을 찾아뵈세요. 그리하셔야 부자지간의 의혹의 눈길이 말끔히 가셔집니다. 그리하세요, 전하. 그리하셔야 누구도 왕실을 넘보지 못합니다. 전하. 그렇게는 못합니다. 2번씩이나 운영궁으로 빌려갈 수는 없어요. 전하. 더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듣자니 강화도에 양이선이 출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다란 군함이 5척이 넘으니 병인년의 양요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규모가 아닙니까? 국난입니다. 대원이 대감이 아니면 누가 있어 이 일을 수습하겠습니까? 홍상궁. 예, 마마. 발을 걷어라. 예, 마마. 물러가 있거라. 예, 마마. 영상대감, 예, 마마. 가까이서 뵙겠습니다. 더 가까이 오세요, 영상대감. 예, 마마. 앉으세요. 집안일입니다. 대궐 안에서 있었던 말들이 자주 새어나가는지라 제가 영상대감을 가까이 오시라 했습니다. 영상대감. 예, 중전마마. 영상대감께서는 전하를 어찌 보십니까? 전하께서 친정을 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십니까, 영상대감께서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계륵가도 같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계륵이라니요? 닭의 갈비뼈는 먹을 것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깝다는 후한서 양수전에 나오는 고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옵니까? 영상대감, 전하께서는 언젠가 친정을 하실 것입니다. 대원이께서 평생을 섭정을 하시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요. 그 당연한 일을 두고 마치 계륵가드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요즘의 사정입니다. 아예 내놓고 말을 하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을 두고 은밀히 뒷공로만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 음습하기 그지없는 음모의 냄새가 나는 것이요. 오르시옵니다. 오르신 말씀이옵니다, 마마. 중전 마마의 말씀이 백번천번 오르시옵나이다. 아직은 전하의 힘이 부족합니다. 대원이 대감의 도움 없이는 이 험난한 국사를 전하 혼자서 헤쳐나가실 수가 없어요. 영상대감, 예, 마마. 영상대감께서 나서주셔야겠습니다. 전하께 없어 운영궁으로 납시어 아버님께 비시는 모습은 그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운영궁의 처지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대원님께서 아무 명분도 없이 선뜻 등청을 하시기에는 시일이 너무 흘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신이 운영국으로 대원이 대감을 찾아볼까 하는 중이었습니다. 양이들이 강화도에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차대한 일입니다. 중전마마, 그렇고 말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당하신 분보여옵니다. 옳습니다요. 영상대감, 아니 무슨 일로 중전마마께서 영상대감을 뵙자고 하신 겁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이. 이 나라의 명운이 어둡지만은 않으니 내 속이 다 시원할 수밖에. 아니, 1871년 고종 8년에 미국이 1866년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침략했다. 미국의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는 군함 5척과 함재대포 85문, 해군과 육전대원 등 총 1230명을 이끌고 일본의 나가사카 항구를 출발하여 남양만에 도착, 백기를 탐사하면서 북산, 물치도에 정박한 후 두 척의 군함을 파견하여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까지 진출시키니 이것이 신미양요의 시작이었다. 남양부사 신철구의 공문을 받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이 화량 청사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나이다. 하운데 이양선 세 척의 종선이 떠오기에 상황을 알아보러 왔다고 문청 차례지 5자를 써보였나이다. 또한 글을 써서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들 역시 서양 글자를 써서 보여주었는데 무슨 뜻인지 한자도 알 수가 없었사옵니다. 또한 저들이 납으로 만든 냄비 1개와 작은 칼 1자루 그리고 빵 1주머니를 주었사오나 받지 않고 돌려주었더니 빵 주머니는 받지 않고 그냥 자기 배 쪽으로 물러갔사옵니다. 양이들의 생김새가 어떠했소이까? 그 사람들의 얼굴 모양은 눈이 움푹하고 콧마루는 높으며 눈썹과 머리털은 누르스름했으며 옷은 모두 검은색으로서 확실히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남양부사의 장계에는 저들이 병인년에 미국 상선에 타고 있던 양이들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던데 사실이 그러하오이까? 저들의 편지에서는 그 배들은 대아메리카 합중국, 즉 대미국의 배로서 그 배에는 저희 나라 군주가 파견한 높은 관리가 타고 있다고 하였사옵니다. 대미국의 관리가 승선을 하고 있다. 그렇사옵니다, 영상대감. 저들이 다시 보내온 편지에 의하면 조선과 협상할 문제가 있으며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자 왔다는 것이옵니다. 협상이라니 대체 양이들과 무슨 협상을 하겠다는 게인가? 전하,
저 양이들이 무역을 하자고 하면서 군인들을 그득 실어오고 인천과 강화의 수심을 재는 것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옵나이다. 전하, 강화도의 군비를 단단히 하고 따로 군사를 보내어 저들을 물리치심이 옳은 줄 아옵나이다. 병인년에도 양이들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큰 소란을 벌인 적이 있질 않습니까? 필경 저들의 목적이 같을 것이나 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난 연후에 방비를 해도 늦지는 않을 듯합니다. 전하, 전하께서 크게 놀라시는 가운데도 침착하게 대처할 바를 가르치시니 신들이 감복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따로 통역화를 붙여 사신을 보내 저들의 정체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겠나이다. 대원이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먼저 군비를 단단히 하고 강화도의 백길마다 포대와 군사를 배치하여 길목을 막은 다음에 사신을 보내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저들의 단지 무역만을 원하는 것이라면 군사를 보내 저들을 먼저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지!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 저러다 양이들이 배를 몰아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소? 저러다가 저들이 마포 나루에다가 배를 대놓고 도성을 향해서 대포를 펑펑 쏘면은 큰일이 아닌가? 그럼 먼저 군사를 보내고 나서 사신을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호판의 말씀에 일리가 있사옵니다. 저들의 군함이 아무리 크다고는 하나 백길로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기는 힘이 들 것이옵니다. 허니 사신을 먼저 보내서 알아보는 것이 옳을 줄 아옵나이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물러갈 양이들이 아니니 서두를 것은 없겠지요. 그럼 대원이께서도 허락을 하시니 사신을 보내 양이들의 자초지정을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남은 일들은 대원이 대왕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위에 따로 보고할 필요 없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세요. 아버님의 안색이 어떠셨습니까? 소인의 눈에는 편안하게 보였습니다. 형님께서도 그리 보셨습니까? 예, 전하. 다행입니다. 아버님께 회의를 주재하시라고 맡기셨습니까? 예, 중전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하. 아버님께서 서운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조회나 상참 때 벙어리처럼 앉아만 있자니 답답했었는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님이 올 봄에
북경예부에서 자문을 보내어 미국 사신의 편지를 보내왔었소이다. 거기에 대한 나의 답장은 이러하였어. 우리나라가 외국과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은 바로 500년간 열성조들이 지켜온 확고한 법으로서 청나라의 황제도 우리의 예법을 파할 수가 없다. 이번 기구에 사신이 협상하려는 문제를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건 어떤 문제이거나를 막론하고 애초에 협상할 것이 없는데 과연 만나서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넓은 천지에서 만방의 생명들이 그 안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니만큼 서양이나 동방이나 각기 자기의 정치를 잘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안정시켜 화목하게 살아가면 그만인 것이다. 내가 병인년의 양육 때 써두었으나 아직 비문에 새기지 못한 글이 있소이다. 오랑캐가 침범하니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양이 침범, 비전 직화, 주화 매국. 이른바 대원군이 양인을 배척하기 위해 경향 각지에 세웠다는 척화비의 글귀다. 양이는 물러가라! 양이는 물러가라! 서양인에 대한 국민 감정은 거의 공포심에 가까웠다. 조선의 종주국이나 다름없는 대청국이 서양의 열강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유린당했다는 소문은 백성은 물론하고 당대 지배계층인 양반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다. 대원군은 그 공포심을 서양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바꾸어 불리하게 기울었던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 더욱이 미국 전함에 조선인들이 타고 백기를 안내하거나 통역을 맡았는데 그들이 천주교 신자들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한동안 잠잠했던 천주 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재개됐다. 피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피는 바로 그 공포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니 신민년의 양요로 인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광란으로 가득한 뜨거운 열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대원군의 예상대로 미국 전함들이 공격을 가해왔다. 강화도에 상륙한 미군은 초지진을 점령하고 이어 덕진과 광성을 차례로 점령했다. 그러나 뒤이어 벌어진 광성진 전투에서 미군은 막대한 타격을 입고 물치도로 퇴각했다. 미군은 물치도에서 조선 정부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여 조선을 개항시키려 했으나 대원군의 단호한 쇄국 정책과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일본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신미 양요는 흥선대원군 그 개인의 승리이기도 했다. 산실청이 섰다. 해산달이 가까워오자 만사가 중궁으로 모아졌다. 어서 오십시오, 부대부인 마님. 진통이 시작됐습니까? 예, 부대부인 마님. 차츰 같아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다. 강구당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느냐? 부대부인 마님을 메시고 자비실에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어머니를 들어오시라고 해라. 강고당 어머님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악몽을 꾸었다. 처음엔 잠잘 때만 꾸더니 이제는 눈을 감고서도 같은 악몽을 꾼다. 조상이시니 불안해하시는 것이옵니다.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마마. 진짜 어머니를 모시라고 하지 않느냐? 이내관 밖에 있느냐? 예, 전하. 중정께서 해산을 하셨는지 다시 보고 오너라. 예, 전하. 그렇게 조조하십니까, 주상?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첫 아이를 유산을 했으니 중전의 마음이 오죽이나 불안하겠습니까? 총가의 안악은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해산하고 그리고 다시 밭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중전께서도 순산을 하시겠지요. 마마 애미입니다. 마마. 무서운 꿈을 꿨어요, 어머니. 아기를 낳았는데 얼굴에 눈곱이 없는 아기를 낳았어요. 무슨 당치 않으신 말씀을 하십니까, 마마? 어머니,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전하께서도 발길을 끊으실 것이니. 애미 손을 꼭 잡으세요, 마마. 아들은 나를 깨우지 마세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 만산이신가? 아닙니다. 태호와 산모가 다 함께 건강하시니 순산을 하실 겁니다. 그런가? 산실청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느냐? 예, 왕대비 마마. 아들을 낳아야 할 터인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예, 아들을 낳아야지요. 그래야 흥성군이 물러납니다.
이 나라를 저 방금 중전마마께서 해산을 하셨습니다. 해산을 하셨다. 제가 순산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통을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해산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영아들이 옵니다, 마마. 헌데 이보시게, 어째서 애기씨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는가? 원자를 하셨습니다, 마마. 원자 계십니다, 중전 마마. 이보시게, 애기가 어째서 울지를 않는가? 이쪽에. 아이고, 이 사람 귀하신 몸에 손을 대다니. 전하, 소인이 인행하니 없나이다. 해산을 하셨느냐? 경아들이 없나이다, 전하. 중전 마마께 없어 원자 아기씨를 낳으셨나이다. 그래, 아버님 아들이랍니다. 들으셨지요, 아버님? 중전이 원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버님. 그렇게도 좋으십니까, 주상? 예, 좋고 말고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좋습니다, 아버님. 가보세요. 그렇게 기다리시던 아들을 얻으셨으니 가보세요, 어서. 전하,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옵니다, 마마. 말씀을 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머니!